저희가 이제 설명회 하면 이걸 다 유튜브에 올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설명해서 이걸 안 올라가가지고, 네, 진짜 제가 원래 이제 9월부터 시작하려던 실력평가 특강을 11월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간략하게 왜 특강하게 됐고, 그런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저는 이제 중등 수학을 시작을 해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 말에 끝내고, 5학년 때부터 이제 대치동에서 모 학원이 있는데, 그때, 지금 이제 영주가 서울학교 전원학교 하던 학원에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이제 실력 분석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집에 와서 안 그래서 힘들었지만, 결론적으로 이제 실력 분석을 5학년 때부터 중3까지 5년 동안 그 학원에서 거의 월화수목금토를 새벽 한 2-3시에 왔었거든요. 집에 한 3시 도착하고 3시 반에 왔었는데, 그 동안에 A급도 풀고, 그때 당시에 A급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 부담 얻어서, A급도 있었고, 하이레벨도 있었고, 그때 A급이 급자가 한자로 돼 있었어요.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A급이랑 실력 분석을, 실력 분석 교육과정 전 과정을 한 11번 정도 풀고 왔거든요. 고등학교 가기 전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강남에서 끝냈는데, 제가 중3 때 성취대교가 끊기는 바람에 꼭 이렇게 돌아서 느렸어요. 이런 나이가. 아무튼 그래서 이제 언남고등학교를 가게 되고, 저희가 반대보고 지역에 살았었는데, 그래서 언남 시험이 쉽긴 했고, 당신의 이제 모의사 틀러 문제도 없고 해서, 실력방송, 그때 당시에 책도 이제 셀 이런 게 없었잖아요. 실력방송 여러 번 풀고, 다른 이제 기출이나 걸, 학원에서 시험 많이 봤거든요. 제가 그래서 고등학교 다니면서, 학교에서 뭘 배우면 제가 수업을 잘 안 듣는 학생이긴 했는데, 학교 수업은. 그래서 시험 범위도 모르고 들어가서 봤었고, 학교 시험에서 수학을 설명하거든요. 모의고사 때는 좀 틀렸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실력 분석의 의미는 예전에도 그랬었고, 지금도 꽤 유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 중요한 건 반복이죠. 저는 11번을 했잖아요. 제가 실력 분석을 보면서,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 자체가 이렇게 이어져서 같이 해석이 된다는 사실을 3번째로 이렇게 깨달았어요. 이게 이어지는 거구나. 내가 이게 몰랐던 건데, 그게 처음에 한두 번 할 때는 그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듣고 따라가느라 급급해서 이 자체가 나타내는 의미를 알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느끼는 거는 그거였어요. 책 좋은 거를 선정해서 그게 굉장히 반복해서 여러 번 봐서 보는 걸로 소화를 해야 그게 실제적으로 남는 거라 생각해요. 다른 학원에 가서 선생님들 얘기 들어봐도 아마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실제적으로 셀 한 번을 정확하게 바꿀 수 있으면 수학 안 틀려요, 사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거 진실이거든요. 셀을 예를 들어서 10번을 풀어서 보고서 셀 시간까지 풀 수 있으면 사실 지금 이 동네 고등학교에서 문제 안 틀려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 말씀이냐면 제가 강사 면접을 봐도 셀으로 문제 내도 100점 받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현직 지금 수학 강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셀을 풀면 다 100점을 맞아주고 다 아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한 권을 정확하게 소화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실력 분석이 좋다는 얘기는 제가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실력 분석의 가장 큰 특징은 오픈형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좀 적어주셔도 괜찮아요. 오픈형 문제인데, 오픈형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 옛날에 되게 싫어하셨던 문제 있을 거예요. 문자가 많아가지고 하나하나 다 나눠서 풀어야 되는 문제잖아요. 이 오픈형 문제가 이제 가면 이렇게 되는 거죠. 문자가 나누면 1번 조건에 따라서 풀고, 2번 조건에 풀고, 3번 조건에 풀고. 이거에 가장 아이들이 취약해요, 애들이. 왜냐면, 셀이나 이런 거에서 연습을 안 하고, 그 유형이 나오고, 그 유형 어떻게 푸는지만 알아서 푸는 연습을 하거든요. 이 오픈형 문제는 영재과학부랑 과학부에 대해 잘 풀어요. 저 이제 방학 때,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이제 보통 영재과학부, 경기영재과학부나 이런, 아니면 경기국과학부에 대해 저 내신 실력 분석만 하겠다고 해서 한 달 정도 듣고 가거든요. 걔네들은 학교에서 실력 분석을 들고 가르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저랑 풀고 가는데, 걔네들은 나누는 게 되게 익숙해요. 와서 문제를 물어볼 때도, 이제, 보통 이제 실력 분석 연습을 많이 하는 아이들은, 모르겠어요. 이거는 봤냐? 그냥 모르겠는데, 여러분, 한 거랑 달리 실력 분석 그러니까, 그 과학부에는 와서 이렇게 온 거예요. 제가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해서 나눠서 했는데, 이 마지막이 이상하네. 그러면 이 오픈형 문제가 왜 중요하냐? 이게 저희 지금 수능의 필러 문제가 오픈형 문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30번의 필러 문제가 문과에 나오는 3차 함수나 미적분으로서 계량을 찾는 문제나 아니면 미적분의 이과의 문제 자체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문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함수가 주어져서 푸는 게 아니라 A, B, C 문자로 되어 있어서 이 A, B, C가 가지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조건을 나눠서 푸는 건데 그게 연습이 안 돼 있어요. 실력 분석을 안 하는 아이들. 그럼 필러 문제를 꼭 풀어야 되느냐? 이게 논란인 거죠. 재작년 수능이 쉬워지기 전까지는 필러 문제 두 문제 버려도 서울에도 됐어요. 네. 전 버리라고 얘기해서 30번 안 풀고 21번 더 버리라고 했어요.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100번씩이랑 9번씩 단답형에. 지금은 21번까지 풀어야 서울대 갈 거고요. 30번 틀려도 그래도 이제 서울대 가긴 가더라고요. 국어 시험 잘 보고. 네. 작년에 저희 반에서 수학 제일 잘했다면 수학을 3개나 틀렸지만 국어를 더 받는 바람에 서울대 수의학과를 반대 여행을 갔어요. 네. 그 아이가 지금 재수하고 있거든요. 제가 설득을 해가지고. 네.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지난주에 찾아왔더니 이번에 수업하는 컴퓨터공부를 찾아왔는데 자기 입으로 그러더라고요. 대중고에서 수학 제일 잘하던 저희 반의 분 중에 하나인데 솔직히 자기 고3 때까지 30번 손도 안 대는 거죠. 재수를 하니까 30번을 손을 대게 돼서 지금은 이제 힘든 건데 이 얘기는 사실 이제 제 인생이 사실 그런 것에서 유리하고 그 사람이 힘들다는 얘기인데 아무튼 이제 그 30번을 풀기 위해서 이 실력 상성이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새는 이제 시험 난이도가 옛날처럼 이제 중간 부분 난이도가 되게 쉬운 게 아니고 약간 어려워졌잖아요. 그 어려워졌던 문제를 푸는 연습을 시키는 실력 상성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제가 지난 한 4, 5년 동안 모든 기출문제를 다 풀고 중간에 할 게 없는 아이들, 나가서 이제 사설 공부사나 다른 강의를 듣는 아이들을 저 수업 시간에서는 실력 상성 연습 문제 중에서 있는 부분만 풀리고 그랬거든요. 그거의 의미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 실력 상성이 참 어려워요, 그죠? 어려워서 처음에는 누가 푼 걸 보고 익히고 배운 다음에 복습을 할 수밖에 없어서 이런 게 안 되는데 아무튼 네. 그래서 이런 특강을 제가 하거든요. 원래는 9월부터 해서 상사를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때 연기되고 11월부터는 제가 이제 이 특강을 해요. 화목 4시만 해서 10시만 하는데 4시에 와서 질문을 더 해도 되고 6시만에 끝나면 제가 이제 수업이 7시라 그 전에 좀 질문을 하고 가도 됩니다. 목표는 상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어주고 자기 손으로 자기 분야에 다 다시 복습을 하고 가는 걸 목표로 할 거예요. 그래서 청사교류가 있는데 청사교류가 끝날 때까지 다 푸는 거 확인해서 사인 받아서 비교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국가를 합격할 예정이 있다. 네, 그런 걸 좀 유시해 드리고요. 오늘 제가 이제 욕심이 좀 많아서 내용을 많이 준비했는데 제가 말을 하면 한없이 길어지는 면에서 제가 좀 간결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할 얘기가 좀 많은데 정시가 늘어나는 것들은 이제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아직 결과가 안 나왔거든요. 올해 정시가 늘어난 결과를 어떻게 애들이 유시가 변화될지를 지금 고3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안 찍으셔도 돼요. 제가 오늘 유튜브 영상 올리면서 거기다가 자료 올려드릴 거예요. 그거 하고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이제 영상 안 본 분들은 저희 이제 밴드 초대를 드리면 거기 가면 유튜브 타고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되게 웃긴 거는 정시가 늘어났는데 수시 인원이 아주 무지막지하게 줄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학들이 정시 늘어날 걸 대비해서 다른 데서 그 인원을 빼가지고 정시를 좀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수시 인원이 확 줄어가지고 수시 가는데 분당 지역에 수시도 잘 가잖아요. 그죠? 분당이 좀 줄고 그러니까 수시가 좀 줄고 정시로 많이 될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지금 뚜껑을 열어보니까 대학들이 특기자랑 옛날에 논술 있는 데서 인원을 빼가지고 정시로 넣었고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 수시가 많이 줄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내신을 하고 학생부 종합 수시를 준비하는 거는 고등학교 가서 굉장히 필요한 전략이다. 그러니까 예전같이 수시가 70%하고 정시가 30%는 아닌데 그 정원이 줄진 않았고 정시의 기회가 더 늘어났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수시로 가는 애들이 훨씬 자기 실력에 비해서 잘 가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주요 학교에서 내신을 잘 받으면 자기 정시 점수가 나올 수 없는 학교를 가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걸 위해서 어쨌든 근데 이제 가을 가기 위해서 중요한 게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교과가 중요한 것보다는 기본적으로는 정시 내신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처음 학생부 종합할 때 제가 여기서 마르스 가이드도 하면서 학생부 종합 준비를 다 도와드리고 있었는데 제가 요새 그런 걸 안 하는 이유가 내신이 제일 중요해요. 그냥 지금은 자기들도 알아요. 내가 대진에서 2.3을 받으면 어느 학교까지 가능하다. 이게 거의 공식화되어 있어서 그 공식이 물론 올해 이제 정원이 약간 변동을 했으니까 변동을 할지라도 어쨌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내신 준비는 어머님들 입에서 야, 너 정시로 가야 되니까 내신 하지 마. 이 얘기를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언제까지? 고3 때까지요. 그 아이들은 어머니나 아니면 제가 너는 내신 안 해도 되라는 얘기를 하는 순간 정말 마음 편히 다 못거든요. 그게 얼마나 큰 위안을 주는지는 아실 거예요. 이거 하기 싫어서
예신대가 되면 저한테도 징징대는 여자애들도 되게 많아요. 아, 난 좀 수시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적을까요?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적으라 그러면 적어요, 진짜. 그런 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그거는 정시 공부를 하면 되게 방해가 돼요, 사실은. 물론 정시 공부에 방해가 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 알아서 자기들이 비중을 줄여요. 저희가 얘기 안 해요. 제 얘기는 어머님들 입에서 야, 넌 정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안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각 학교 내신 자체가 종합통솔 산수라는 툴을 다 들고 있어요. 지난 한 벌써 7, 8년 넘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진고에서 수학 2등급이다 그래서 종합통솔 몇 등인지 나오거든요. 거꾸로 역산 수준의 등수로 사실은 워낙 우리 학교에 올 수 있는 학력 수준이 된다라고 얘기하면 그거를 넘으면 나머지 이제 비교과를 이렇게 이제 입학사정관에 넣어서 그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일단은 내신 성적이 제일 중요하다. 이거 요거 얼마나 해야 되냐 궁금해 하시고 옛날에 많이 하거든요. 동아리, 탐구 논문 대회, 요새 안에 있는 요새 안 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분류상에 얘기하는데 제가 자소서를 쓰거든요. 예전에는 그대로랑 대학에 면접이나 그런 되게 빡세게 했는데 요새는 그냥 저희 반에 있는 애들이랑 학원에 있는 애들 가지고 이제 대입 자소서 같은 게 추석 전후로 끝났고 지금 제가 이제 여대부고랑 상상고랑 자소서 쓰고 있는데 대입 자소서가 이렇게 있어요. 1, 2, 3번이 공통문항이고 4번이 대학 별도문항이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대입 자소서를 채우는데 나는 뭘 해야 되는지 역산출해서 생각하면 이제 고등학교 활동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보통 1번에는 뭘 쓰냐면 1번에는 학교 교과 시간에 어떠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써요. 보통 천자인데 보통 두 과목 정도 나눠서 약 500자씩 예를 들어서 수학을 쓰면 내가 수업 시간에 수학을 공부하는데 어떤 게 궁금해서 내가 그거를 직접 스스로 찾아봤을 이유 없지만 스스로 아무튼 테스트 찾아보고 대학 서적도 찾아봤더니 이런 게 실생활에 쓰이고 이런 걸 알게 돼서 너무 재밌었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가 앞으로 진로도 이렇게 생각해보고 공부를 했다. 이런 내용이 두 과목 정도 들어가죠. 이건 학교 공부랑 관련된 거예요. 그렇죠? 이 문제는 이 두 과목을 쓸 때 내신이 안 좋은 과인 거죠. 내가 이걸 수학을 내가 알아가지고 너무 뿌듯했고 수학이 너무 좋았고 수학을 공부하는데 너무 뿌듯했다. 근데 내신 4등급. 이거 좀 곤란하잖아요. 그죠? 볼 때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4등급이라는 것 자체가 아주 낮은 등급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른 등급은 그냥 중간 정도 돼요. 고등학교 중간 정도 되면 사실은 이제 순정과 밑에 2난으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잔인하지만 좀 그렇죠.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했던 걸로 1번, 2번 쓰고 2번을 쓸 때 보통 이제 저런 거 써요. 탐구 논문 대회 하나 아니면 동아리 같은 거. 예를 들면 그런 거 쓰는 거죠. 대신에 아카데미에서 활동 하나 정도. 그 다음에 서울대 탐구 논문 대회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3번을 쓰면 3번에서 보통 이제 봉사활동 하나 쓰든지 아니면 체육대회 같은 자습 이 정도 쓰는 거거든요. 이 정도는 미동에서 학생부 종합을 가장 성의 없게 준비시켜준다는 수뇌부를 가도 수뇌부의 앞대가리 애들은 그 정도 저서 쓸 양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작년에도 한일도 갖고 서울대도 갔어요. 그래서 제 얘기는 그 정도를 염두해 주시고 챙기는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다 내신에 올인하시면 된다 하는 말씀 드리시고요. 정신은 일단 학교 공부 중요하고요. 중요한 게 영어, 저는 수학하면 못해요. 영어를 꼭 적응하세요. 영어는 안 어렵습니다. 네. 영어는 안 어려워요. 네. 진짜 극단적으로 머리 좋은 케이스는 고3 때 와가지고 쌤 A강력부터 시작했던 이과생이 수학 1등급이 나왔는데 영어는 4등급으로 나가면서 수술되는 걸 예술글 수가 있어요. 영어가 진짜 제일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현재 고3과 영어를 풀어서 90점이 안정적으로 안 나오면 영어 하셔야 돼요. 영어를 뭘 하셔야 되냐? 얘를 패서라도 단어를 외워야 돼요. 나머지 독해는 얘들이 되게 금방금방 해요. 하다 보면 많이 풀면 단어를 안 해요. 단어를. 저도 안 해봤어요. 저도 그래서 영어 때문에 재수하는 이런 인간인데 특히 수학 잘하고 과학 잘하는 남자애들이 영어 단어를 그렇게 외우기 싫어해요. 우리 외우고 까먹는데 수학은 배운 건 아이디라고 하지. 걔를 붙잡아서 단어를 고3 자체가 90점 나올 때까지 만들어놔요. 이게 안 하면 영문대를 못 가요.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수학과학을 정말 날고기도 잘했던 애들이 영어가 국어가 안 되면 논술 하나 보고 치고 나서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학원에도 옛날에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분당고에서 수학 제일 잘했어요. 내정 중일 때 경시 중간에 안 치긴 했지만 수학 제일 잘했거든요. 국어랑 영어를 너무 못해가지고 정시는 택도 없잖아요. 학생 저한테 택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논술만 쳤어요. 논술도 경희대 치대 예비 1번 받고 성균관대 자연과학대학 갔는데 결국은 정치 1번 치대는 예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균관대 자연과학대학을 갔고 올해 제가 꼬셔가지고 PT를 쳐가지고 잘 갔다는데 약대를 가는데 그렇게 힘들어요. 국어 영어 못하면. 그래서 꼭 그 영어를 시키시고
국어는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책 잘 읽어서 그래, 나는 국어는 풀면 이게 답이 보여. 이런 애들은 뭐 좋은 일인데 안 보이는 애들은 그 기타 비문학이나 문학이 있는 거를 학원도 다니시겠지만, 5일, 5일, 9상, 5일사를 시간 재고 확실하게 계속 풀리시는 걸 추천드려요. 매일 하나씩 풀면 제일 좋아요. 아까 제가 단대여대랑 서울대 수리과를 보냈던 그 학생이 사실은 이제, 옛날에 수능 중에서 이제 제일 잘했던 학생들 그 그룹 중에 한 명이고, 얘가 고1, 중3 때 이제 경기 과학 그 2차 끝나고 와서 이제 3차 템포에서 떨어진 아이인데, 당시에 고1 때 처음 봤을 때 수학과는 다 나왔는데 국어가 4등급이었어요. 5일꼴로 4등급. 걔가, 제가 그때 얘기를 해서 매일 모의고사 하나씩 받아서 일주일에 한 5개씩 받거든요, 3년 동안. 걔, 아까 말씀드렸죠. 국어 다 맞아서 의뢰를 했어요. 수학 3개 틀리고. 수학 8번을 틀렸죠. 그런 날이 있어요. 수학을 아주 잘하는 학생이라도 자기가 풀다 오늘 안 풀린 날이 있거든요. 그런 날이 와도 국어를 잘하면 대학을 가긴 가더라고요. 우리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네. 그런 걸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명수님 하셔야 될 거는 그거래요. 89.5가 A죠? 89.5, 25%예요. 그죠? 25%. 25%면 고등학교 등급 사출하면 4등급. 4등급이면 분당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실을, 이게 좀 잔인한 일이지만 꼭 아시고, 그러니까 우리 애는 A 받으니까 괜찮아요? 아니니까 지금부터 고등학교 시험을 가지고 점검하시기를 제가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도 고등학교 걸로, 국어도 고등학교 걸로, 수학도 본인이 간 학교에 이슈 문제로. 그렇게 해서 점검을 해서 점수가 나와야 사실은 가서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사실은. 그냥 뭐, 나는 학교에서 시험 봤더니 별로 틀리지 않았어. 이랑 다른 얘기거든요. 특히나, 올해도,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수학시험이 쉽게 나왔어요, 올해. 1년 내내. 정말 쉽게 나왔고요, 이게. 쉬워졌다고 얘기하는데 올해 더 쉬웠어요. 네. 고등학교들은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냈어요. 그거는 뭐, 고등학교는 어렵게 내도 되는 게 걔네들은 어차피 등급이니까, 그죠? 근데 이제, 중학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조금 어렵게 냈다가 애들이 코로나 때문에 공부를 못해가지고, A 비율이 막 5% 떨어지면, 시험지 어렵게 냈다가 교육부에서 시험지 걷어가거든요. 그래서 쉽게 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올해 시험 보신 걸로, 나는 괜찮겠다라고 하는 건 좀 위험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모의 시험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첫 시험이 되게 중요해서 이제 그거 준비를 많이 하는데, 사실 이제 내용보다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시험은 실수돼가지고 등급이 안 좋을 수 있어요. 하도 애들이 내신을 많이 그때 선행을 한 부분이라서 쉽게 되면 되게 등급이 엉키거든요. 나는 1등 할줄 아는데 4등급 나가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거기서 구하지 않고 계속 공부량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내신은 그 학교 스타일과 그 학교 선생님, 그리고 그 공부하는 거에 따라서 계속 방법을 바꿔가지고 공부량을 늘려서 점점 더 공부를 많이 해야 결국 2학년 때 가서 계속 올라가고 그런 아이들이 대학을 잘 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1학년 때 고일 때 가서 좀 안 나오더라도 그 용기를 잃지 마시고 항상 얘기해서 아니 잘 나오더라도 공부량을 계속 늘려야지 계속 올라가요. 제일 위험한 게 머리 좀 좋아서 1학년 1학기 때 성적이 공부를 안 했는데 나와서 야, 나 안 했으니까 나오는데 하던 애들이 보통 2학년 때 꽤 높은 확률로 떨어져요. 다 떨어지진 않아요. 심지어도 계속 잘 보는 애가 있어요. 참, 세상이 원래 좀 불공평하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계속 꾸준하게 공부량을 늘리는 게 계속 중요한 일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따가 그래서 이제 예비 고일을 뭘 해야 되는지는 뭐 저희 학원에서 하는 걸 말씀드리긴 할 텐데 잠깐만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심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고 지금 실력 분석 불량납을 한 두세 번 풀었더라도 막상 대진 학생 이런 거 시험 보면 6개에서 한 8개 틀릴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쌤 한 번 반 보고 만약에 수뇌과 시험 보잖아요. 그럼 한 10개 정도 틀릴 거예요. 10개에서 12개. 그러면 나는 망한 것인가? 우리 애는 이제 대학 아니인가가 아니에요. 그 10개, 12개 틀렸던 애들도 반복하고 고난도도 풀고 해서 결국 가서 1등급, 2등급 걸쳐서 받는 애들이 있어요. 그거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틀릴지언정, 그거는 이제 현실을 알았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에 있는 거를 복습도 하고, 시험도 다시 보고, 시험 보고 오답도 하고, 계속 꾸준히 해줘야 내년에 가서, 고등학교 가서 시험 성적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거를 될 때까지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뭐 남이 세운 갔을 때 제가 5번 보면 되잖아요. 제가 애들한테 항상 얘기해요. 난 11번을 봤는데, 중학교 때가 해도, 얘들 얼마나 했냐. 이런 얘기, 한번 나쁘죠. 얘는 뭐, 너 다른 사람이잖아. 이런 말이 있다고 해서, 전 서울대 안 갈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제일 웃기죠. 전 서울대 안 갈 건데요. 그런 이제 얘기를 하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본인이 대학을 갈 때, 제가 많이 살아본 건 아니지만, 아까 나이도 얘기했지만, 살아보니까,
본인이 생각하고 자기 주변 애들보다 제가 갈 거라고 한 대학을 잘 가야 애들이 대학 가서 어느 대학을 가도 열심히 살고 잘 사는 것 같더라고요. 제일 방황하는 애들이 내가 나보다 못하다고 하는 애들이 대학을 잘 못 가면 그 대학을 바꾸는 데다가 20대에 한 3, 4년 허비예요. 그게 얼마나 낭비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밀어넣어가지고 가고 그 뒤에 인생을 만들어서 잘 살 테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러고 시험 트렌드 많이 말씀드렸듯이 일로 바뀌었어요. 그 EBS 고난도랑 모의사기 줄로. 그런데 이게 그런 거잖아요. EBS 고난도에서 많이 오면 뭐 대진처럼 뭐 숫자를 많이 바꾸고 계산을 까다롭게 애들 망하게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애들이 잘 볼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 잘 보면 그 다음번에 고난도 비중을 줄이고 문제 영역을 내거든요. 그때 되는 게 보통 뭐 불량하게 실력 분석, 강당이 쉬운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내신 고점이 강당이나 유치상 문집이 있는데 거기서 많이 되는데 이번에 대신 같은 경우가 불량나그에서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량나그 이제 죽었지 않냐. 고난도가 실력 분석 한다는데 막상 또 불량나그에서 많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내신 준비할 때 마지막에 가서는 고난도를 많이 풀어도 저도 이렇게 시켜요. 고난도 한 번, 실력 분석 한 번, 불량나그 한 번, 고난도 한 번. 고난도를 계속 반복을 하되 중간중간 실력 불량나그를 시킬 수밖에 없는. 어쨌든 거기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애들이 알아야 되니까 그렇게 진행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건 나중에 올려드리니까 한번 보세요. 이거 계속 변동이 있는데 올려드리고 계속 바뀌어요. 애들 나이 따라서. 영덕 같은 경우가 고난도에서 문제 빠바박 한번 어렵게 됐다가 2018년도 영덕 1학년 2학기 기말 수너조합 문제는 정말 어렵거든요. 1등이 8점도 잘 다시 넣었을 거예요. 그래서 영덕이 황급히 그 다음 때 문제를 1등급 만들기라는 제 신고를 바꿨어요. 지금 그 아이들이 지금 하는 교육인데 걔네들에 대해서 수학 못한다는 느낌이 있는지 영덕이 지금 1학년은 다시 고난도로 바꿨거든요. 2학년은 고난도 안 쓰고 그냥 올림포스 되게 쉬운 거 쓰거든요. 그렇게 해서 계속 변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걸 좀 알아주시고 중등은 중기가 있으면 많이 말씀드리려고 넣었는데 중기가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중등은 넘어갈게요. 간단하게 이제 대진고죠. 네. 일단 EBS 고난도 변형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대진고의 가장 큰 특징은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양이 엄청 많아요. 많이 줄어들긴 했더라고요. 이제 하도 대진고 뭐라고 많이 많으니까 영어도 외국 질문 대수도 좀 줄이고 뭐 하긴 하는데 여전히 양이 많고요. 해야 될 거 많고 그래서 본인 아이가 무식하게 하는 대로 다 하고 양을 엉덩이를 많이 붙여서 안 될 수 있는 아이다라고 배신하면 처음 1학년 때 고생을 해도 2, 3학년 가면 성공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머리가 좀 좋은데 잘 안 난지어진 아이들 있잖아요. 머리 좀 좋아서 수학 문제 좀 어렵게 푸는 건 좋아하는데 쌤플라고 양이 많아서 싫어하고 실력 평소 양 잘하니까 좋아하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남자 중에서 과학 좋아하고 영어 잘하고 이런 거 싫어하고 중앙은 가야지 그런 아이들. 중앙은 양이 많지만 지금 문제가 안 어렵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대지는 확실히 자기가 엉덩이 붙이고 오래 하는 아이들이 가서 성공을 많이 하더라고요. 가장 큰 특징은 수학이 첫 장에서 제일 어렵거든요. 대지는. 첫 장부터. 그래서 멘탈이 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것도 하도 오랫동안 하니까 애들이 다 알아서 이제 첫 장 말고 뒤에부터 많이 풀거든요. 그래도 아무리 얘기해도 첫 장을 와서 풀다가 당황해서 깨지는 아이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같은 일인데. 그래서 대신에 그런 시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원래는 이제 예전에 정시학교에서 사실 수시를 잘 못 가다가 아카데미 만들고 해가지고 이제 그다가 비교과 비중이 줄어드니까 자연스럽게 수시 실적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의치하는 꽤 갔고요. 예전에 이제 44명 갔을 때는 떨어졌지만 그리고 작년에 못 간 애들이 지금 재수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 반 애들. 의대 못 간 애들이 재수를 하거든요. 간 애들도 다시 재수하고 올해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의치한 많이 갈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애들이 수학 잘하고 과학 잘하고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이 많아서 네. 그리고 2학년에 갔을 때는 이건 대신 중앙 학생 다 공통적인 건데 2학년 기출문제부터는 수능 기출문제가 그냥 다 섞어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뒤에 가서 제가 로드맵 내신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게 참 무서운 게 뭐냐면 예전보다는 양이 줄었지만 고1 겨울방학 때 고3 기출문제를 반복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1 겨울방학 때. 그게 지금 정말 무서운 일이잖아요. 사실은. 왜냐면 고1 겨울방학 때 고1 걸 배우지도 않은 애들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 고2 단순히 배운 걸 떠나서 기출문제를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이라고 표현하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자이스톡이나 마플이라고 하는 이 뭐야 마스터플랜인가 그 고3 기출문제를 모아놓은 평가원, 교육청, 사관학교, 경찰학교 기출문제를 모아놓은 그 문제집을 보통 아이들이 다 푸는데 문제는 그 양이 되게 많아요. 어렵고 그래서 선생님의 손을 타서 배우죠.
그걸 본인이 한 번이나 두 번을 풀고 가면 시험장에서 똑같은 문제가 나와도 못 풀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연습이라는 거는 고1 때 가서 시험을 보려면 최소한 자릿수량만큼 그걸 오답하고 복습하는 걸 3번 이상은 해야 그대나 가서 변형이 안 된 그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 와중에도 변형이 되면 못 풀어요. 그런 문제가 보통 낙중대는 보통 최소한 2-3문제에서 4-5문제가 나와요. 심지어 옛날 대지는 2016년도는 아직 먼 얘기긴 하지만 제가 손으로 세도 세는 문제라서 제가 손으로 세도 20분에서 30분 걸리는 문제를 4문제를 가지고 한 시험지에 낸 적이 있어요. 그때 2016년도에 그 시험지를 8점 넘었던 학생이 대진고에서 전국 1등 하던 그 학생이 높았던 서울대학교에서 그런 문제를 내요. 대진고 학생이 가끔. 그래서 그런 걸 좀 염두해 주시고 2학년 가기 전에 고1 경험방학 때 그런 걸 풀어야 돼요. 문제는 그런 거죠. 고1 경험방학 때 저런 걸 예를 들어 수원수를 문제를 풀려면 미리 중학교 때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그래서 역사에서 항상 선행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 학교 가서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학생이 그런 대신보다 좀 더 잘하는 학생이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동네는 학생이 좀 멀잖아요. 그죠? 학생이 가는 학생들이 많지 않은데 예전보다 시험이 쉬워졌다고 해도 저 지금 학생 2학년 1등급이 저희 반에 있거든요. 시험 문제가 여전히 학생은 시험을 부족하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이제 레드보고랑 이제 상상고랑 일사고랑 치려는 애들이 반에 있어서 뭐 자소서 준비를 하는데 걔네들이 쓸 때 요새는 쓰고 나서 2단계 써야 되는 거 아시죠? 걔네들이 자기들이 떨어지면 그 다음 고려하는 학교가 이 학교예요. 그래서 보통 떨어진 아이들이 많이 가서 보통 보면 요새는 이제 등급이 11명 남짓명인데 옛날에 한 15명 정도 1등급 나올 때도 14명이 보통 경시 출신이긴 했어요. 서로 얼굴 다 알아요. 이동에서 그래서 CMS 이동에 다니다가 저기 대치동 갔다 오면 사실 다 한 반이거든요. 거의 다 알아요. 진짜 CMS 다니다가 얼굴 다 알죠. 저희 반에 이제 출신 애들 막 30명 있으면 누가 1등했다 그러면 앞에 다 아는 서로 아는 걔네들이기 때문에 안타깝고요. 그게 참 여행 치는 만만치 않은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시 안 하고 그냥 하는데 낙생이 제가 추천은 잘 안 해요. 열심히 하면 차라리 대진을 가봐요. 근데 의대를 갈 거면 대진을 가야죠. 왜냐면 중앙은 이상하게 의대를 잘 안 가더라고요. 중앙이 약간 국민이라고 하는지 분위기가 그런지 공부 못하지 않거든요. 유난히 서울대에서 제일 강해서 의대보다는 서울대 많이 가요. 그러면 나는 그럼 중앙 가서 의대 가면 되지 않냐. 그게 참 그럴 수 있는데 애들이 가서 옆에 영향을 받으면 어느 순간 와서 집에서 얘기해요. 자기 의대 안 가질 거야. 서울대 가질 거야. 그건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게 요새는 옛날에 70년대도 아니고 엄마 아빠가 강제로 얘기하면 이럴 수는 없잖아요. 저희 엄마 아빠도 의대 가야 되지 않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의대를 진짜 보내실 거면 사실 저 중앙 보내기 좀 애들한테도 얘기해요. 그럼 가면 중앙 가면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의대는 진짜 자기가 수학을 잘하고 나이도 잘했다고 학생이 가는데 아니면 그걸 열심히 하겠다면 대진을 가는 게 지금 확률이 제일 높고 이번 학교들 중에서 과학 중점학교죠. 과학한데 요 중앙이랑 둘 다 과학 중점학교인데 과학 비중을 좀 줄였어요. 과학 비중을 좀 줄였다는데 과학에 대한 비중을 좀 줄였는데 여전히 수학에 대한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수학이 많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힘들고요.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해요. 시간이 진짜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그러니까 학생 시험 문제는 어떤 때는 이거 내가 들어가서 45분 시험 봐도 더 풀렸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간이 되게 빡빡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들어가서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푸냐 고민을 하면 더 맞아요. 그러니까 다 맞으려면 이 문제를 푸는 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난 계산도 돼서 들어가자마자 저로 바바바바 풀고 나서까지 한 번에 신속하게 틀리지 않고 풀어야 점수가 나와요. 그게 진짜 쉽지 않거든요. 물론 부교재가 주어지긴 하지만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연산이 잘 안 가고 이제 감력이 좀 약한 아이들, 꺼는 아이들은 가가지고 실수를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못하는 거고, 중앙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생각을 서울대 많이 가고요. 여기도 고난도 베이스로 비가 문제 내고 해서 어렵다는 거. 근데 진짜 올려드릴 거예요. 제가 이거 올려드리지 안 올려야겠다라고 고민을 하는 경우는 이 자료가 뭐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고 너무 제가 예전에 저도 학술계산학에서 되게 이쁘게 PPT를 만들었는데 제가 요즘 그런 거 안 하는 그래서 너무 말 만들었나? 그래서 안 하는 거지 자료를 본 게 아닌 건 아니에요. 이 학교가 재밌죠. 이 학교가 이제 항상 미달이었어요. 옛날에 저도 시절이었어요.
영어 너무 어려웠어요. 영어가 무슨 GRE 단어, 미국 대학원 가는 단어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반성을 좀 했나 봐요. 영어 국어가 많이 쉬워졌어요. 많이 쉬워졌고, 그 다음에 수학도 적절하게 뭐 어려웠다 쉬웠다 하기 때문에, 저는 요새 낙중대 안 가는 여자들 중에서 뭐 영감 많이 권하는 편이에요. 그게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언제나 써도 들어갈 수 있는 학교였는데, 지금은 3, 4지망 안에 걸리긴 할 거예요. 그렇다고 일찍 써서 떨어지는 학교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자아이인데, 그 낙중대 가서 너무 빡세게 하는 건 좀 그렇다라고 말씀하면, 뭐 연극을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연극의 생각을 되게 많이 나고요. 이대를 진짜 많이 가요. 모든 서울 연고대 치는 아이들을 연극 선생님들이 6번째로 이대로 다 막아요. 이대를, 어쨌든 이대까지는 다 가요, 사니까. 이대로 막고, 대전학 재수하고, 이런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영덕에서 공부 좀 했는데, 연고대 가기 실패하면 또 이대를 가더라고요. 이대를 정말 많이 간다는 거예요. 이건 뭐 어쩔 수 없죠. 이 학교라서 수행평가를 할 때 빡센 건 어쩔 수 없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세 개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문제. 시간 부족하고 계산 복잡한데, 문제가 어렵지 않고 계산 복잡하거든요. 여자애들이 보통 계산 많은 것도 계산하다가 이제 멘탈이 깨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주의하시고. 이 학교가 이제 이게 많이 떨어졌죠. 다시 부활을 할지 잘 모르겠어요. 학종아도 잘 나갔죠. 동아리 유명하고, 좋은 동아리 있고. 서울대 교수들이나 다 그 서영을 알아요. 저도 옛날 대학 다닐 때 분당 출신이라고 다 서영 출신이었어요. 비평분이었죠. 그래서 그 기억이 너무 좋아서 그런지 제가 볼 때는 실력에 비해서 과대한 평가를 받아왔어요. 서울대를 많이 갔죠. 근데 연고대는 많이 못 갔어요. 그동안 실적이 가려져 있었지만 지난 한 7년 실적을 따보면 서영고가 생각을 연고대에서 할 거예요. 서울대 가는 애들만 비율이 잘 붙었었지. 그러다 서울대로 떨어지니까 이제 인기가 식은 건데 그리고 이게 너무 어려워서 그런 얘기들, 수학 말고 영어, 국어 학원 원장 가서 만나보면 서양 가서 그런 얘기 들으신 분 있을 거예요. 서양 가면 진짜 개고생한다고. 그게 요새 영어, 국어 너무 어렵게 나오거든요. 나왔거든요, 작년까지. 올해 쉽게 나왔어요. 하도 욕을 많이 먹어요. 올해 서양이 국어, 영어는 쉽게 나오고 있어요. 자기들도 이제 문제를 인식한 거죠. 학교들도 그런 경쟁을 해요. 이것 때문에 우리 학교 애들이 안 온다, 실적이 까이다 싶으면 전화를 주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게 내년 되면 다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작년까지 올해 추세가 그렇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가고 싶어도 참, 안 되죠, 이거 잘. 여기가 경쟁률이 낮을 경우, 심할 때 8개월 이거 잘. 저는 분당고를 쓰라는 얘기는 하진 않아요. 분당고 다니다가 저희 반에 동호동에서도 제가 약간 이상한 철학이 있어서 인생의 총량의 운이 정해져 있다고 듣는 사람이랑 분당고 가는데 자기 인생을 다시 그냥 못 간다고 듣는 사람이랑 분당고를 붙으면 대단한 문제예요, 진짜, 솔직히. 서영고는 옛날에 서영고는 되게 붙기 힘들었어도 이상하게 저희 반은 서영고 잘 됐었어요. 저는 7명이 있어서 6명이 붙은 적도 있어요. 그게 저희 반에서. 이 동네 예정 순회에서 1,000명밖에 안 된다는 서영이었는데, 된 적이 있는데, 분당고는 저희 반에서 처음 쳐서 되는 한 명도 없어요, 역사상. 모르겠어요. 아무튼, 분당고를 써서 된 적이 없어요. 근데 아무튼, 문과 6 정도 학교예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분당고 교장님이 이제 이과 학교를 표방한다고 얘기했는데, 이과 애들이 와야 표방을 하죠. 자기들이 이과 다니신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비중이 무기 높고, 수학이 쉬워요. 그러니까 수학이 분당고 가면 학교 안에서 나오는 프린트랑 셀만 잘 써도 100점 맞아요, 그렇지.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정시가 확대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분당 수준에 좀 쉬웠던 학교들이 어려워지고 이해가 쉬워져서 이제 약간 비슷해질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 이제 정시를 준비하려면 수학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중학교 이 상황에서 심화 교재 그런 다음에 실력 분석을 해야 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학교 시험 자체는 그냥 이걸로 충분했어요. 근데 올해 어렵게 됐어요. 얘네 학교가 어렵게 됐어요. 저는 그게 이제 약간 간을 본 거라 생각해요. 정시가 확대되니까 감정도 어렵게 가려고 이제 어느 정도 듣는지 간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게 순회 분당이 이번에 약간 더 어렵게 나오고 올해 얘기예요. 코로나인데 대신 학생 중앙은 쉽게 됐어요. 그래서 약간 벌써 이미 수렴이 됐어요. 약간 올해 1학년 1학기 시험부터. 그래가지고 앞으로 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믿는 것보다는 본인이 수학을 좀 많이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대가 정시 시대로 기울면 수학을 안 풀고 대학가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순회는 비슷해요. 분당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교 분위기 얘기하시는데 생각하시는 것만큼 안 좋지는 않아요. 안 좋게 안 좋아요. 수학 수업 시간에 아마 안 자고 수업을 듣는 학생이 한 명 아니면 깡 명이에요.
아무도 듣지 않아요. 네. 지금 하면 지금 하면 좀 나아지긴 했는데, 뭐, 수능은 되게 밝고 건강한 애들이 많아요. 되게 특이하게. 보통 고등학생들이 아침에 막 되게 힘들어하잖아요. 일어나는 거. 잠깐 허겁지겁 셔틀을 태우는 거 해가지고 깨워서 막 보내는 마냥 이러고 있잖아요. 수능 애들은 아침 7시에 운동하고 축구를 해요. 잠을 줘요. 그리고 들어가서 자요. 수업 시간에. 저 수능 좋아해요. 저 수능 많이 가요. 왜냐면, 내신 잘 따서 수능에서 잘 가요. 네. 저 수능에서 서울대 본 적도 있고, 뭐, 내신이 되게 쉬워요. 제가 진짜로. 제가 진짜 대중학생 3등급이나 이런 애가 1등급을 받고 앞에 받아가지고 학종을 잘 갔어요. 지금도 잘 갈 거라 생각하고, 정시를 하려면 기준을 이제 학교에 있는 데 두지 않고 이제 전국 그걸 맞춰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수능 가서 하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래서 저 외대보고 쓰냐 말냐고 그거 가지고 학부모님들하고 얘기하고 애들하고 얘기하는데 정시가 늘어나면 특목고나 자사고가 유리하긴 해요. 유리하긴 하고 그 분위기에 따라서 따라가서 올라갈 수 있는데 이제 단순히 학종으로는 사실 저는 차라리 좀 시민학교 가는 게 더 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학생 엄청나다고 얘기하는데 낙생에서 1등급 받는데 완전 1등 말고 그냥 적당히 1등급 받는데 외대보고 이과만 받다 나면 4등급 나와요. 수준이 그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그러면 사실 물론 외대보고에서 2등급, 그러니까 내신 등급에 앞에 2자가 붙으면 조석을 갈 수 있어요. 외대보고 지금 현재는 그렇거든요. 근데 3자 붙으면 서울대 가기도 하지만 연대를 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3자 붙으면 낙생 보면 1등이 아니에요. 그러면 얘기가 다르잖아요. 낙생은 그 1등급 받아서 앞자가 있으면 100% 서울 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수능도 제가 볼 때는 아이들이랑 놀는데 너무 이렇게 외모되지 않는 아이만 가서 열심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능에 모르는 애들이 있는데 이 동네에서 이제 어쨌든 학원 다니고 공부 해가지고 대학 가야 된다고 하는 아이들은 저도 이제 수능하고 올 거라 생각했는데 애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쟤네들이 착한 아이들인데 쟤네가 놀면 인생이 좀 안 늙어서 안 놀기도 하고 아이들이 알아서 잘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수업 시간 분위기는 아직은 왜냐면 이제 여기는 어떻게 보면 실적이 여기가 수내가 분당보다 더 크거든요, 서울에도. 근데 신기하게 여기는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여기 수업 시간 분위기가. 여기가 이제 유난히 좀 특이하게 옛날부터 전통을 내지. 요거는 뭐 중3이 많으시니까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이 고정상 선행인데, 많이들 하셨을 테고, 수원 숙제 무조건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면 남들은 기본에서 가로 하고, 누구 잘하는데 실력에서 가로 한다. 이런 거를 너무 아이한테 그런 거보다도 아이마다 그런 게 있어요. 물론 그냥 잘하는 애는 잘할 수도 있는데, 어떤 아이들은 처음에 받아들이는 게 그냥 그러려니 받아들여서 쭉쭉쭉 나가는 좀 잘 까먹는 애가 있고요. 목소리 많이 표현한 애가 있고, 하나하나 되게 힘겹게 넘어가야 되고, 처음에, 그러니까 힘든데 나중에 한 번 알고 나면 좀 잘하는 애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애는 예를 들어서 센에 ABC가 있으면 그냥 ABC를 편안하게 풀거나 아니면 그냥 BC를 편안하게 푸는데 어떤 아이들은 약간 난이도가 올라가면 되게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난이도 어려운 거를 이제 물론 그건 어릴 때 이제 많은 어려운 걸 푸는 거를 안 해봤거나 이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할 때 그거를 너무 무리해서 바로 어려운 걸 풀리지 마시고 쉬운 걸 풀고 돌아가서 반복을 하고 나서 풀면 좀 풀만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처음에 기본 정석이랑 쌤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정석이 너무 힘들면 쌤부터 해도 되고요. 아니면 정석을 너무 힘들면 정석 연습문제 안 하고 쌤을 여러 번 풀고 연습문제 풀려고 나중에 풀리거든요. 그럼 그게 아까 한 거보다 못하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고등학교 시험이라는 거는 아까 제가 필러 문제랑 몇 개 어려운 거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한 80점까지 되게 쉬운 문제거든요. 그거 실수 안 하고 정확하게 풀어도 80점을 맞는단 말이죠. 근데 신기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들이 80점을 받으면 2등급은 나오거든요. 그 앞에 어려운 것 때문에 그런 건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앞에 어려운 걸 못 풀고 여기 있는 것도 틀려서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쌤을 C 아니고 B 단계만 정확하게 알아서 한 3번 풀면 그리고 학교 부교재를 해서 나온 것만 정확하게 알아서 8점이 나오는데 8점이 나오면 2등급이 나오는데 애들이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필러나 이런 거는 다 맞기 위해서 그런 거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선행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가 소화할 수 있는 걸 여러 번 반복해서 계속 나가 늘려가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걸 드려요. 심지어는 쌤 A단계에 있는 수준을 여러 개 풀고 B를 가서 풀어도 나중에 가서 학교 시험에서 맞추는 게 점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떤 정석적인 툴에 너무 딱 넣어서 너 왜 이게 안 되냐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갈 때마다, 수강을 할 때마다 교과 과정이랑 단원별로 되게 달라요. 어떻게 보면, 너 고등, 함수할 때는 정석 바로 풀어도 수원에 이거 안 돼. 이게 안 될 수 있거든요. 그 단원은. 그럴 때는, 그 자체를 아이를 좌절시킨다기보다는 좀 더 쉬운 거를 풀리고 다시 하고 복습을 하고, 그거를 깨시켜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일단 실제적으로 수업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석으로 계속 나가다가, 아니면 셀로 계속 나가다가, 여기가 너무 힘들어하면 저는 하이메스를 도와줘요. 하이메스가 좀 더 쉽거든요. 하이메스도 다 그 밑에 책들이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하이메스도 하고 다시 셀을 풀고 정석을 푼 아이는 다음 달에 힘들면 자기가 와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하이메스 풀고 와서 자기가 풀겠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거를 소화를 하고 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진도도 진도긴 한데, 늦었다고 해서 그게 돌아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수학은. 성풀을 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와서 수학이 늦었는데 어떻게 하냐는 얘기하면, 그냥 남보다 잠을 줄이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남들도 공부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자기가 늦었는데, 아니, 옛날에 공부를 안 했는데, 지금 그냥 꽁으로 따라가는 건 없다고 저는 믿어요. 그건 지금 하는 애보다 더 많이 해야 되는 문제라서, 그거를 될 때까지 해서 올라가면 점점 더 속도가 빨라지고 나중에 따라갈 수 있는 여력이 되니까, 그거를 많이 하고, 제일 중요한 건 넘어갈 때 항상 시험을 봐서 점수가 나오는 쪽으로 넘어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쌤 같은 경우도 비밀 풀고, 저희 웨이저 테스트는 쌤 비난을 똑같이 조류가 타입하는 데서 숫자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게 100점이 안 나와요. 왜 전날 숫자가 안 나오냐고 물으신다면, 저도 할 말이 없지만, 쌤을 한 번 보고 풀었는데 반타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오답을 하면 쌤을 다시 복습을 시키고 풀면 또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요한 거는 어느 단원이든 간에 자기가 성취도가 최소한 90 정도 갔을 때 넘어가고, 아니면은 전략적으로 빨리 한 70하고 넘어갔더라도 복습을 해서 어쨌든 그 책의 성취도를 90에서 100을 가까이 가져가게 시험으로서, 그러니까 나는 여러 번, 3번 봤다가 아니라 시험으로서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최종 점검은 항상 기출 문제죠. 나는 대전을 가야겠다. 그럼 대전 기출부터 봐서 지금 현재 시험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어느 해에 따라서 그 문제가 쉽게 나오고 어렵게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한 2, 3년치를 뽑아서 시험을 보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그 점수가 일정 부분 안 나오면 다시 복습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2022년이었지. 98, 17년도까지만 풀리시는 거예요. 10년부터는 나이가 확 달라져요. 10년까지 수학이 좀 어렵다가 10년부터 확 쉬워졌거든요. 그러니까 10년까지 이렇게 주는 생각하지 마시고 17, 18, 19를 수학이든 과학이든 많이 풀리시는데 아마 교과정이 딱 그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점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놓치지 마시는 게 중요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가장 큰 핵심은 이건데, 나 지금 무조건 수원 수투하고 고등상을 잠깐 정지하잖아요. 고등상을 손을 놓으면 안 돼요. 아까 저처럼 실력 점수 한 11번 봤어요. 손 놔도 돼요. 한 3달 정도 놔도 안 까먹거든요. 아마 제 생각엔 제가 지금도 3개월 동안 어디 하와이에서 놀다 왔다가 수학은 풀릴 거예요. 얘네들 많이 봤죠. 그리고 저는 지난 거의 한 20년 동안 수학을 맨날 가르쳐서 다 외우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지 않은 이상은 손을 놓으면 감각이 떨어져요. 이걸 놓으면 안 돼요. 정 만약에 급하다. 나는 고등상황을 쌤이나 실력분석 분량나벨을 복습을 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그냥 수원 수투를 나가실 때 기출 문제를 계속 보시면 돼요. 기출 문제 시험을 계속 보면서 그 단어를 복습을 하시면 돼요. 나는 기출 문제 너무 어렵다. 쉬운 학교 기출을 보시면 돼요. 이동에서. 그것도 너무 어렵다. 지방에 있는 기출 문제를 찾으시면 돼요. 다 안에 들어오는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꾸준히 1년치를 이렇게 풀고 있어서 하는 게 과목이나 아니면 까먹지 않게 정말 큰 도움이 돼요. 제가 작년에 학원에서 원래는 이제 중3들 도전별이라고 내년도 시험 있는 책을 만든 거가 별도로 고등학교 기출문제집이라고 1년치를 만들었어요. 이따 소개해드릴 건데 그 책이 분당권 10개 학교 1년치 시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계속 어떤 진도를 나가는 학생이 그걸 보고 오답하고 계속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 감이 떨어지지 않고 고등수학 상하가 잡혀서 내년에 시험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꼭 놓지 않길 바라시고, 요거 원래 오래 걸리는 거니까 애들 너무 타박하지 마시고, 우리 애는 수원을 너무 들어요. 이 얘기를 제가 수원 교과서 변경된다고 정말 많이 듣고 있는데, 여기 진짜 원래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스포자 많이 생긴 단어 다 모아놓은 거라, 여기 좀 오래 걸리니까 좀 하시고, 수투가 어떻게 보면 좀 쉽거든요. 문과교육이라서. 네. 순서는 수원, 수투, 미적분,
그 다음에 기하를 지금 고3 안 했지만 기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웬만한 학교들이 기하를, 연덕도 그렇고, 그 기하를 이렇게 봐요. 중간 기말을 1년치로 해서 기하를 봐요. 1년 동안 기하치를 쪼개서 되게 조금씩 봐요. 그러니까, 수능에서 기하를 택하지 않을지라도 1년 동안 기하를 보는데 수능에서 택하지 않을 거라면, 기하는 수능 기출을 풀 필요 없어요. 이 정도 하시면 돼요. 센 정도. 센 비단계 기하를 한 번 정도 보고 시험 때 한두 번 정도 보는 정도고 학교 프린트 정도 풀면 충분해요. 왜냐면 기하 lek션에서 기하의 양이 되게 줄었어요. 되게 작아요. 그걸 또 4등분을 쪼개가지고 1년 동안 조금씩 봐서 예를 들면 생으로 중간고사 때 처음 보는 단원이 2단원 돼요. 2단원, 3단원. 그러니까 사실은 한 번 정도만 선행을 해봐도 시험 때 가서 생 한 번 풀고 학교 프린트 풀어도 충분해요. 그래서 내일 나오거든요. 게다가 절대 별 거예요. 그 정도로 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수능을 안 보신다면 근데 현 고2들이 지금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현 고3은 시험 범위가 달라요. 현 고2부터 가잖아요. 현 고2 애들이 그냥 꼼꼼한 배경을 얘기하는데 전략적으로 지금 기하 택하려는 움직임들이 많아요. 저희 당도 한 명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 일단 현 고2는 그래요. 현 고2는 기하를 택하면 재유생 기하를 거의 안 하거든요. 지금 기하가 없어졌어요. 지금 고3이. 그래서 재유생이 안 들어와요, 수학이. 그래서 기하가. 그리고 이제 기하가 벡터가 항상 어려웠다고 옛날에 미적분보다 더 어려웠던 킬러였던 이유는 그 공간 도형이나 공간 벡터에 대한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공간 도형과 공간 벡터가 빠졌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저도 약간 지금 요새 고민하고 있는데 기하는 어려워봤자 어려울 게 없지 않느냐. 미적분이랑 달리. 킬러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잘 모르겠거든요, 저도. 그렇긴 해서 저도 지금 망설이고 있긴 한데 전략적으로 미적분을 안 하고 기하만 하는 게 답이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럼 미적분 내신을 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정말 특이하게 분당지역 고등학교가 미적분 내신을 고3 1학기 때 보죠. 고3 1학기 때 미적분 내신은 수능 특강에서 다 나와요. 그러니까 수능 특강에서 다 나온다는 얘기는 그냥 미적분을 만약 수능을 안 보면 쌤하고 수능 특강만 풀고 들어가도 다 맞을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미적분에 그 많이 나왔던 오랫동안 킬러 문제 그 푸는 거 있잖아요. 그 미적분 자이스토리나 마크의 킬러 문제를 푸는데 정말 어려워요. 복습을 하고. 그걸 적는 거죠. 그걸 안 하면 어마어마하게 시간 세이브가 돼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기하를 수능을 본다고 생각하고 미적분을 그렇게 생각을 하면 어떻게 보면 다른 공부할 시간이 훨씬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되게 모험이에요. 저의 원래 입시 철학은 남들이 하는 걸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제가 항상 인간이랑 사탕 강사에도 찍어주거나 누구 듣고 어떻게 복습하고 얘기할 때도 가장 대세 강사를 들려고 해요. 왜냐면 대세 강사 틀린 얘기라도 같이 틀리고 같이 맞아야 돼요. 그래야 대화가 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기하를 택하는 게 모르겠어요. 내년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저도 좀 되게 고민하고 있어요. 약간 두각을. 그래서 그런 걸 좀 연구를 해주셔도 돼요. 그런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확통도 안 들어가요. 문과는 확통해야 되는데 이거는 확통 아예 선행 안 하셔도 돼요. 네. 지금 현재 확통 안 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네. 이거를 하시면 되고 네. 교재는 이 순서가 제가 난이도 순서로 대충 분류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올려드리니까 보시고. 그러니까 처음 보통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이게 이제 유형서죠. 약간 어려운 거, 뭐 그나마 좀 어려운 거, 뭐 이 기출 문제들 이런 순서가 보통.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제가 지금 써낸 책들을 다 반복을 해서 소화할 수 있다면 사실 수학을 그리고 대학 가는데 크게 지장은 없어요. 이게 말은 이렇게 되지만 이게 실력 점수 딱 한 수업에 엄청난 양인 거 아시죠? 네, 이게 말도 안 되는 양이거든요. 이걸 어쨌든 이런 순서는 어쨌든 한다는 걸 좀 알아두시고 제가 이걸 넣으면 이걸 보여드리면 그 있잖아요. 일단 찍는 것보다 일단 두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네. 예시예요, 예시. 네. 최상위권은 아닌데 상위권에 맞춘 예시예요. 이걸 보고 가시면 항상 집에 가서 이걸 보고 가면 집에서 자고 있는 내가 쳐보기 싫어요. 지금 수원센터 어렵다 내가 자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진짜 말씀드린 예시예요.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모든 시나리오를 보내드릴 수 없는데 제가 이걸 앞으로 설명드리는 이유는 그거예요. 생각해볼 시간이 없다. 고등학교 가서 다른 거 할 시간이. 그래서 미리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네, 진짜 정말 가서 이제 애들한테 얘기하다가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이런 거 이때 사실 2학기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고등학교 기출문제를 가지고 어쨌든 성적이 나오도록 하는 거. 내년도 첫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게 나오는 거를 기본으로 하고 계신데 수원2가 만약 수원이 아직 안 됐으면 수원 아니 고등학교 안 됐으면 고등학부터
최대한 진도를 빼는 거죠. 이건 진도를 빼는 듯한 얘기예요. 기본 정석 봤을 때. 나는 기본 정석 안 한다. 괜찮아요. 샌드로 진도를 빼도 되고, 아니면 하이패스를 하고 해도 괜찮은데, 그러니까 두 가지 트레이 다 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진도를 나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부분상 시험 준비하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1, 2월이 있는데, 1, 2월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일반적으로 시켜보니까, 1월은 고등상하나 전체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월은. 2월은 가서 고등상만 복습하시면 돼요. 그리고 보통 1학기 가가지고는 시험 보기만 해요. 그렇게 좁혀가시는 게 낫다고 얘기 들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고등상하 전체 복습을 하고, 2월에 가서는 고등상. 2월이 되게 짧아요. 2월 가서 많은 걸 할 수 있도록 믿으시면 안 돼요. 1월 같이, 1월에 교체가 되게 많잖아요. 그 지루한 시간이 2월에 있다고 믿으시면 안 돼요. 28일이고, 마지막 주 학교 나간다고 교복 맞추고 뭐 하면 그냥 없어요. 그 중간에 그 설 연휴 있잖아요. 2월은 한 2주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상만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딴 거 사실 힘들어요. 여기 제가 뭐 이런 거, 여기 이제 수원시가 복습하는데 2학기 때 안 써놨잖아요. 이때는 못해요. 이때는 보통 상만 하시는 게 거의 최선이라고, 올려드릴게요. 네, 제가 설명하셔서.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이게 끝났으면 이제 실마 같은 걸 하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 수원이 안 끝났으면 수원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순서는 수원 수투 미적분 기하 안 한다고 치면 수원 수투 미적분 집도 그 다음에 수원 심화 수투 심화 미적분을 중간중간 시간 날 때마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나머지는 모든 상황에 계속 하고 계셔야 된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1학기 가면 이거밖에 못해요. 사실은. 시험으로 이거 써놓은 거는 그냥 제가 그냥 써놓은 거예요. 못해요. 1학기 가면. 이게 중학교는 내정중, 뭐 순회중, 뭐 서현중, 뭐 시험 자체가 뭐 어렵지도 않고 뭐 2, 3주 하면 되고 뭐 시험 공부 안 하는 애겠지만 고등은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다시 기억 살려서 하는 것만 되게 빠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또 수업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건 제가 그냥 제 욕심에 써놓은 거고 그냥 학기 중에는 학기 그 공부만 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등급이 나와요. 고등학교 시험은 어느 정도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 학원 지그스가 뭐냐면요. 우리 학원 중간 테스트라고 해서 시험 보는 게 있어요. 시험 전에. 중간 테스트 1등은 항상 시험 마스터라는 지그스가 있어요. 이번에도 또 한 번 나왔어요. 안타깝지만. 그 왜 그러냐면 그런 거예요. 주간 테스트는 실제 시험 보기 전에 한 열흘 전까지 보거든요. 그러니까 주간 테스트를 1등 한다는 얘기는 자기가 이미 그 시험 한 일주일 전에 거의 약간 완성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애들이 수학을 나와요, 집에서. 가야 돼. 방심하고 나와요. 어차피 그러면 다 아는 거 같고 다 아는 거 같고. 그래서 놓고 마지막 시험은 전달 나와서 시험 보면 안 까먹은 거 같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학 감이라는 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시험을 보고 체크를 하고 있어야 이 문제는 내가 실수를 많이 하지. 이건 좀 오래 걸리나? 이런 문제는 내가 항상 시도했지. 가우스 나는 안 맞아. 나중에 풀어야지. 이게 계속 체득이 된 아이가 그 이틀 한 번씩이라도 뭐 시험 전에 마지막 일주일 전까지라도 보고 있어야 시험장 딱 들어가면 내가 잘 걸리던 거 이건 좀 피해야지. 이건 오래 걸리니까 나중에 풀어야지가 되는데 이걸 한 열흘에서 한 2주 정도 손을 못 차네요. 가면 다 아는 얘기인 거 쭉 푸는데 다 틀린 거예요. 더 심지어 멘탈이 약한 아이는 전날 와서 직전 대별과 폈는데 낯설잖아요. 그러면 나 망했다고 생각하고 무너지는 경우도 있어요. 남자애들 경우나 여자애들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자애들이 그런 경우가 많나? 자기가 수학이 됐잖아요. 그죠? 근데 한 열흘 남았어요. 자기 이제 다른 게 급해요. 사탕 외우고 모르니까. 학교에서 사탕 못 봐요. 4시간에. 이렇게 수학을 풀잖아요. 눈을 살짝 봐요. 그렇죠? 눈을 살짝 봐가지고, 저렇게 하면 나 알았지. 그럼 안심을 하는데 수학을 해요. 어느 날 이렇게 보다 보면 모르겠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그런 불안이 있어요. 씨발 망했다. 다 까먹는다. 그 멘탈 하나의 수학은 정말 많은 걸 좋아해요. 왜냐면 점수 1, 2점에 막 등급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자기가 그걸 당황해가지고 풀면 예를 들어서 한 4점짜리, 2점, 8점짜리 하려고 하면 등급이 한 2개가 나와요. 그래서 이때는 딴 거 하시는 게 아니라 항상 시험 볼 준비만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제가 항상 예비고를 학부모님들 상담을 얘기하는데 공부 잘해야 되겠어요. 시험 전까지 시험 보게 해달라고. 집에서 보면 아니면 끝나고 와서 밤에 9시 잠에서 시험 보는 시험을 계속 보게 해달라는 얘기가 이걸 안 보고 마음 깼으면 내가 너무 많이 봐가지고 공부 잘해야 돼. 여자애 공부 잘하네. 그냥 막판에 가서 바탕바탕 다 외우면 잘 보잖아요. 수학은 된 거 같고 수업 못하거든요. 그게 지금 위험하다는 거. 여력방학은 사실은 여력이 되면은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냥 2학기 준비할 시간밖에 없어요. 여력방학 3주밖에 안 되고 준비해서 나가서 2학기, 1학기 전부 다 그냥 시험만 보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문제는 그러고 나서 겨울방학이 오면 여기 수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고등학교 3학년 기준제 풀려야 되잖아요. 그죠? 이때 풀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때 풀려고 하는데 돌아가 봤더니 고등학교 1년 내내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해야 되는 얘기죠. 지금 빨리 진도를 빼고 해야 되는 얘기가 그래서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 중위를 설명할 때도 지금부터 하시라는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제가 뭐 학원에서 선생님을 하는 얘기가 아니라 현실이 그래요. 정말 미안한 얘기인데 이거 진도를 따라가면서 진짜 잘했던 애 있냐고요? 네, 있어요. 본 적 있어요. 저도. 드물어요. 내가 이제 진짜 머리 좋은 애들이 있어요. 뭐 있잖아요. 살아오시면서 알잖아. 얘 진짜 머리 좋은 것같다. 근데 그게 진짜 되게 드문 얘기예요. 이게 안전하다는 거죠. 제가 이제 미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요거 수원 자체가 시험 볼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게 중요하고요. 이게 만약 지금 바쁘다 그러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러니까 이거를 하시고 이거 그냥 써놓은 거고 기하세 복습은 해야 돼요. 중간고사 봐야 되잖아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듯 수능 안 보면 센 정도만 보면 돼요. 자기 안 봐도 돼요. 근데 이거는 봐야 돼요. 고3 기출이죠. 이걸 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2학년 나가면 아시다시피 1학기 수월 시험 보고 기하 조금 보고 2학기 가면 여름방학 이제 수투 해가지고 수투 시험 보고 그 다음에 기하 좀 보고 그리고 이제 이게 고3 여름방학이잖아요. 고2처럼. 그럼 이때 가서 기출 문제 모의고사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미적분 아까 안 했잖아요. 그래서 미적분도 안 했고 이게 문제인 거죠. 그죠? 그래서 진짜 극단적으로 쪼갤 때는 여름방학 같은 때 주중에 저 주 5일 와가지고 여기 나오고 주말 가서 미적분 학원 딴 데 다니라고 저 얘기도 해요. 가서 듣고 와라. 그냥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냥 토요일, 일요일 아침 9시에 어차피 일어나지도 않고 빼워서 그냥 무조건 듣게 하시라. 숙제는 안 하더라도 일단 내가 나머지 월화수목금에 숙제 지키던지 딴 걸 하겠다. 급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때 돼야 돼요. 왜냐면 수능을 보려면 수능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야 되지 그 수능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배우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실제 그 푸는 시간이 없어서 애들이 지금 저희 시간 못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린 게 그전까지 이렇게까지 절박하게 얘기 안 드렸어요. 왜냐면 그냥 정시로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고3 학부모 가고 정시학부 재수하고 보통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안 될 거예요. 정시 늘어나면 고3 정시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번 땡겨서 빨리 한 애들 얘기할 거거든요.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뭐 애들한테 뭐라 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하기 참 죄송스러운데 좀 다다고 가서 하긴 해야 돼요. 사실은. 그냥 오늘 이거 봤다고 뭐라 하지 마시고 계획을 이제 세워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거고 이건 지금 봐도 잘 와닿지 않으실까요? 네. 그래서 그 학원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원래는 한 11월, 12월에 12월, 1월, 2월 이럴 때 12월, 1월, 2월을 예비고를 모집하는 걸 저희가 항상 봤어요. 1학기 중간고사 이런 거를 두 회씩 해서 12월 1, 2를 6회를 봐요.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강남권에 있는 좀 쉬운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려운 거에서 시험 봐요. 항상 1회, 2회, 3회는 되게 쉽게 봐요. 처음에 할 때는 다시 내려오지 않아요. 시험으로. 안 그래도 처음에 쉬워가지고. 그런데 그게 부족한 것 같아서 이번에 그 예비고일 평가하는 거 말고 그 지금 강민정 부원장이 지난주부터 예비고일 모의평가를 시작을 했어요. 뭐 안내 나가서 아시겠지만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래서 그거는 이 모의평가 시험을 이번에 본 건데 보고 오답을 하는 게 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한 기출문형 정리해가지고 문제까지 해주거든요. 만약 이거를 안 들으시더라도 각 반에 있으면 이제 이게 다 문제가 있잖아요. 시간 나서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놀랍게도 한국어잖아요. 한국어 되게 만만하죠. 한국어 1등에서 서울에 못 가요. 그죠? 한국어 시험 받는 첫날에 저희가 이 시험 본 게 20명이 봤거든요. 저희 반에서. 대부분 반타자 있어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강의를 이거 어떻게 하냐. 하면 할 수 있느냐. 하고 그날 강의를 하고 이거 시켰잖아요. 놀랍게도 그 다음 시간에 보수가 애들이 한 20명 주고 갔어요. 그거는 애들이 전화가 아니라 이런 경험 너무 처음 한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 문제를 못 푸는 게 아니라 시험 기간에 못 풀어서 한 게 아니라 연습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거 괜찮은 것 같다 해서 지금 시작을 해서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일본 평가를 통해서 내년에 볼 시험을 땡겨서 미리 보고 연습을 하고 있고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년치 기출 문제예요. 수능부터 시작하거든요. 쉬운 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이걸 계속 봐요. 응답하고. 저희 반에서 이걸 안 보는 학생은 없거든요. 그 중학생인데. 그래서 이거를 물론 이거 보기 전에 외전 테스트랑 될 때까지 하고 나서 얘기해요. 쌤 정도가 풀고 나서. 이게 좀 빨리 가서 풀긴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보고 있다. 도전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11월 달에 나온 거예요. 그 고등학교 중간고사만을 위한 분당 강남 기출문제 한 32개 정도 모아서 시험 보거든요. 그 시험을 계속 가서 연습을 좀 시켜야 된다는 거고요. 이거는 12월부터 저희가 이렇게 뭐 할지 보통해가지고 중3만 따로 이제 그 같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킬 예정이 있으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올해 참 준비를 많이 하셔가지고 내년에 고등학교 가서 좀 많이 좋은 성취가 있기를 바라고요. 중2 같은 학부모님 계시는데 중2 학부모님은 제일 중요한 건 진도에서 많이 빨리 빼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내실 때 중학교 내신 뭐 저도 중학교 하신 그러긴 하는데
전과학을 내신을 공부하는 습관을 좀 많이 들여주세요. 이게 되게 빡센 중학교에서 내신 대비를 많이 하고 어떻게 할지 본인이 공부해서 본인 공부 습관을 개선해서 하고 하는 경험이 정말 무시 못해요. 그래서 고등학교 딱 가면 좀 빡센 중학교 출신 애들이 처음에 빨리 적응을 하는 반면에 좀 빡세지 않은 학교 출신들은 처음에 좀 고생이 많이 하거든요. 나중에 다시 올라오긴 해요. 이제 근성이 공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좀 연습 삼아 하신다 생각하시고,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시험 봤을 때, 이게 뭐 밀려 쓴다던가, 뭐, 똥이 말려서, 시험보다 안 친다던가, 실제 인사를 해요. 제가 옛날에 서영고, 똥 얘기하게 생각나서, 서영고, 그때 말씀드렸죠. 7명 써서 6명 붙잖아요. 6명이 서영고 중간고사를 보는데, 애들이 수학을 잘하지 못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일요일날 아침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13시간 직접 공부를 했거든요. 그날 어떤 여학생이 저녁을 먹고 왔는데 밤에 또 애들 고생하고 치킨을 사는데 그 치킨을 내가 먹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먹고 왔거든요. 제가 이제 그때는 지금 코로나가 아니라 서영고 앞으로 가서 시험지 스트레스가 없어 애들 만나니 그 여자애가 시험 중간에 똥 싸고 두번 왔다는 말을 많이 했어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요새 시험 중간에 잘 안 사줘요. 먹이면 안 되겠구나. 배가 고팠어요. 먹이면 안 되는구나 생각을 많이 해요. 어떤 얘기가 될까지? 그 중요하고 있었을까요? 흥미가다 보다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이런 모든 얘기하고 싶네요. 네. 이런 걸 준비해서 많이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2학년 얘기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 시험 준비를 되게 많이 빡세게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얘기가 그런 경험이 되게 중요해요. 중학교 때 다 하면 좋아요. 그런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아침에 밥을 먹으면 배가 아파서 가서 설사하는 걸 힘든 애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여러 시간을 해봤어요. 제가 해보라 그랬어요. 죽을 먹어봐라. 빵을 먹어봐라. 안 먹어봐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적을 찾았으면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 그 시험 때마다 지표 수정 그걸 해야 가서 문제를 치고 오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뭐 요즘 저 항상 떠니까 우방수시험 아까 먹었잖아요. 시험 본다고 우방수시험 먹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모의고사 되게 가야죠. 수능 날 가서 해볼 수 없잖아요. 그런 거다 미리 테스트를 중학교 때 고등학교 가서 할 수 있는 테스트를 다 해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애들한테도 전 얘기해요. 국어 시험에 네가 문학부터 풀지, 그러니까 화작부터 풀지, 비문학 풀지 그거를 다 시험장 가서 해보라고 해요. 모의 때. 망치더라도 망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망쳐서 이건 안 해봤다. 그러면 미련없이 자기는 남들이 다 이렇게 보다는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중학교 때 내신할 때도 좀 지금 중요한 부분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3은 지금 내신 기간 끝났다고 생각하시고 다니셔야 돼요. 좀 2, 3주 뒤에 시험이 있지만 뭐 특목고 가는 거 아니면 특목고도 사실은 상상고는 안 들어가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뭐 다 끝났으니까 그거를 연습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2시간 동안 그러죠. 감사하고요. 이 관련된 거는 제가 유튜브 자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연락을 드릴 거고요. 혹시나 그런 진학이나 관련해서 저랑 상담을 하고 싶으시다면 데스크에 그냥 요청하셔서 저랑 상담하고 싶다 그러면 저랑 시간 맞춰서 상담이 제가 보통 2시, 3시, 4시 가능하거든요. 그거를 안전한 수정 요인이 있으면 제가 조정을 하니까 얘기를 하시면 어떤 질문이나 좋아요. 이거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가 수학 부분은 국어 공부도 얘기하면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원할 거 나게 좋은 거 아니야. 가능하니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선생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